안을 내놔서 이게 협의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회 선거구제 개편안은 잠시 뒤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폭 개각 장관 7분 바뀌었습니다. 며칠 됐으니까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총평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죠. 먼저 이종근 실장님부터 좀 시작을 좀 할까요? 7명 부채 바뀐 거는 뭐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게 성격이 뭐고 총평을 부탁 많이 받으셨을 텐데 뭐라고 하십니까? 사실 7명 개각은 문재인 대통령 개각 조각 이후에 가장 큰 폭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큰 폭이라면 개각이라는 거, 인사라는 건 사실 메시지 아닙니까? 예. 무엇을 읽어야 되고 한마디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거에 버금가는 것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가 총평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초기에 조각을 해서 지금까지 지난 8월 소폭 개각까지를 보면 거의 70%를 넘나드는 지지율에서 네. 지금은 50%가 무너지고 40% 최근에 어쨌든 뭐 그 긍정과 부정이 뭐 이렇게 거의 교차하고 뭐 횡보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지금까지의 개각과는 다르게 그래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좀 담겠다든지 또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담겠다든지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인사에 조금이라도 담겨야 되는데 아직도 지지율 70% 당시에 그런 이 인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어떤 메시지냐라고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총평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컸다. 7명 장관 바꾼 거 적은 거 아니다. 폭은 컸다. 그런데 메시지가 뭔지 잘 모르겠다. 네. 그런 총평을 좀 하시는군요. 서정욱 변호사 총평은 뭡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요. 예. 한마디로 이제 이거 총선용 돌려막기다. 총선용 돌려막기다. 기존에 김부겸부터 김현미, 예. 도종환, 김영춘 이런 분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물러나고 예. 그다음에 총선에 불출마하게 했던 뭐 진영 장관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 박영선 따라서 이제 총선용 돌려막기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탕평이 아니고요. 예. 최악의 캠코더 인사, 지역 편중 인사다. 예. 호남이 7명 중에 3명이에요. 근데 호남을 안 밝히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고등학교만 밝힌 거예요. 예. 옛날에는 다 이게 고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고향까지 이게 세탁하는 게 맞는가? 저는 이제 지역 편중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캠코더라는 게 한마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의견 낸 사람 중에 장관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물론 친문도 핵심 친문이 있고 약간 이게 비문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크게 보면 다 민주당 내 사람들이죠. 정말 이게 반대 목소리를 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상고 초래해서 모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악의 지역 편중 코드 인사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7명 바꿨는데 호남 편중이 좀 심했다. 3명이었다. 현역 의원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전부 다 총선용 돌려막기식 그 성격이 강하다. 좀 혹평을 좀 해주셨네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각자들 의견들이 다르실 테니까 잠시 뒤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전문성을 통해서 이제는 좀 성과를 내야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3년차 정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문성을 좀 강화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는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네, 왜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입각시켰던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야말로 실질적인 이제 문정부의 이기 내각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1년 10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반등이 심해지는 상황, 안정성이 좀 떨어졌죠. 두 번째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많은 혼선들이 있었고 또 경제는 제가 볼 때는 확 좋아지지 않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2020년 또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과를 분명히 내야 된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절박함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이나 그다음에 평화경제라고 하는 소위 신한반도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발점을 좀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좀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 편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올라왔을 때 그 태어난 곳을 갖다 고향으로만 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면 지역 편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좋습니다. 총평을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온도차가 나고
뭐 시청자 입장에서도 보면 아 저거는 좀 설명이 청와대 설명이 너무 하나마나한 것 같다. 아 저거는 얘기가 된다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씩 좀 짚어서 해보죠. 김종옥 교수님부터 다시 좀 반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문성을 강화했다. 7명 장관 바뀐 것 중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전문가다. 딱 한 명부터 뽑으려면 1번 누구? 저는 논쟁이 많겠지만 김현철 교수 통일부 장관.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김현철 교수 같은 경우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예. 실무적인 영역에서 많은 부분들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통일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김현철 신임 장관 내정자는 매우 유명한 사람인 거는 맞아요. 네네네. 통일연구원장까지 했고. 네네네. 예. 그런데 그래서 예. 어떤 성과를 지금 원하는 걸까요? 저는 뭐냐면 이제 방법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지금 김현철 교수, 그러니까 김현철 신임 내정자에 대해서 야당에서 비판하는 내용들은 좀 색깔론이 좀 저는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근데 하지만 김현철 내정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법론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다. 야당이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남북 관계를 풀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제재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재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재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제재에 협상이나 대화를 하지 않은 제재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대화를 위한 제재라고 하는 큰 구도의 원칙들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기존 정부 같은 경우는 주로 제재 일변도였기 때문에 실제로 제재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따른 비핵화 효과를 내지 않았다. 따라서 제재도 해야 되지만 소위 대화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뭐 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남북 협력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지만 아시지만 정치적 결단에서 한 방에 끝나버렸던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의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하고 또 앞으로 만약에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상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적 얘기만 가지고는 남북이나 북미 간의 대화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을 좋아한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이 삼국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제재와 대화의 균형적인 조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남북 협력 사업의 성과들을 이후 과정에서 비핵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될 것에 대한 나름대로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또 북한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지켜보면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철 신임 장관 내정자도 북한 문제 전문가고 경질된 교체가 된 조명록 전 장관도 북한 문제 전문가인데 조명록 장관은 조명균 장관이 죄송합니다. 조명균 전 장관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 보조, 미국과의 속도를 맞춰야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북 제재 해제에 조금 미온적이었었고 미국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이건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셨고 김연철 신임 장관은 내정자는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속도 내서 가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이 남북관계 관과 훨씬 더 가까이가 있다.